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 대면 교육을 많이 못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기술 교육이나 정책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분들이 학교 부식이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공공 부식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교육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진행을 맡게 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서동규 교육 홍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교육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철학, 두 번째는 경기도 공공부식의 체계와 이해, 이렇게 이론 교육을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면서 이 건물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급식이 진행되는 건물이 딱 나가시는 동선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철학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에서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2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준식 회장님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준식.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어제 농사 친환경 농업을 하는 친환경 농업인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친환경 농업은 김준식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아마 교육이라는 것이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지만 춥고 졸렸고 배고픈 게 가장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1시간 동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재미있게 한번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여러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자료 18페이지에 있지만요. 교육자료보다는 제가 하는 말씀을 기가 막혀 더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에 의한 친환경 농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의 건강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희망이라는 말을 참 경기 친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친환경 농업인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친환경 농업연합회에서 많이 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건강, 친환경 농업인에게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이거 듣고 가시더라도 교육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지난번에 철학과 가치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학은 아닌 것 같고요. 가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력은 9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품질 인증 제도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친환경 농업을 맨 마중에 보면 제가 인증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매벼, 찰벼, 양파, 감자, 마늘, 차주에서 유기농이 7,400평 정도 되고요. 또 무료약이 한 2,230평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세종대왕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면가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세종대왕묘가 있는 곳에 산다고 해서 세종대왕면 양화로 38이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맞닿아요. 유기와 무료약과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면 친환경 하면 무료약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료약보다는 유기농업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큼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실 때 아마 이런 곳이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무료 마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자연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친환경 농업에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귀로 담아보고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 원칙,
건강의 원칙, 공정의 원칙, 마지막으로 배려의 원칙이 있구나. 네 가지가 있네. 여러분 잘 알려주시니까 이런 친환경 농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회는 여러분들 가장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공감대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 TV에서 한 번씩 가끔씩 때려잡죠. 오늘 이번에도 TV에 어저께도 남아있었죠. 그동안 사회적 불신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친환경 농산물에서 약이 나왔다. 43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성분 카시나원을 두고 갖고 천체를 매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쁘다고 했다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나. 여러분들 시장에 가시면 친환경 농산물 사십니까? 제일 가격 작은 거 똑같은 거도 가격 저렴한 거 붙잡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좀 바꿔서 사회적인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래도 비싸더라도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봐야 10원, 20원 비쌉니다. 더 비싸봐야 30원. 이런 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 하니까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은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GAP가 제일 좋다고 해서 홍보를 농림부 장관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GAP가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거라고. 맞습니까? GAP가 아니죠.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이 대한민국에 제일 건강한 농산물인데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GAP 농산물을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이 거의 그냥 GAP 농산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또 어느 시장에 가봐도 마트에 가봐도 친환경 농산물 코너는 맨 끝에 한두 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 제일 끝에 보이지도 않는 매장에 사회적으로다가 공감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인데도 다 같이 사회적 공감대, 여러분들이 한 말씀, 두 말씀이면 그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좋은 거다 하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앞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료의 시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또 육성법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성훈 씨가 만들었죠. 1998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육성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여러분이 인증받을 때 물론 법령에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증을 받고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셔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친환경 단체가 있죠. 아이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폼. 지금 못 들으셨어도 오늘 제가 아이폼을 말씀드리니까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 협회가 아이폼이라는 곳이 있더라. 이걸 좀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폼이면 친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료를 읽어보시고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때는 세계적인 생산자들이 만들어 먹으라 하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 친환경 농산물에 친환경 생산자로 하시기 전부터도 친환경 농산물은 안 된다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풀이 많아서 풀을 못 잡으니까 또 벌레지가 많아서 또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균, 충, 바이러스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비료가 있고 화학비료고 농약이 있고 성장 촉진제가 있고 포마토돈이 있습니다. 이거에 버금가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가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사시는 주위에도 많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용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대체 안 해도 얼마나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를 보셔도 여기에
화학비료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맞죠. 옛날에 60년도, 70년도에 화학비료 안 쓰고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농약 안 쓰고도 생산이 돼 있어요. 물론 양이 작았지만 진정한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계속 여러분 주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안 했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거 보시고 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그죠? 이제 밭에는 호미도 있고 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타리가 있죠. 간단히 치는 거, 밭 노타리 치는 거. 갈리기도 있고, 갈리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괭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밭 고라고도 할 수 있고, 특히 더 비늘 거칭이 있었죠. 백제 분명 이런 친환경 농들이 많이 쓰는 검정 비닐, 무지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춤이 또 있죠, 춤. 무당벌레가 있죠, 무당벌레. 그죠? 대표적인 겁니다. 그 외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 무당벌레가 등이 점이 7개가 나는 게 있습니다. 7개. 여러분, 올해 농사 지으면서 감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감자밭입니다. 감자밭에 가서 가만히 보면 등에 점이 24개짜리가 있고요. 7개짜리가 있어요. 등에 점 7개, 까만 점이. 이렇게 점이 7개, 등에 7개짜리 있고요. 24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충입니다. 24개짜리는 해충입니다. 어떻게 여쭤보시겠나? 이제 감자 뒷면을 이렇게 가만히 이게 들어보죠? 거기 노랗게 또 불을 쏴놨어요. 노랗게 둠. 아니면 그게 벌러지게 해서 감자 뒷면을 이렇게 오래 4월달에 가서 잘 익은 감자 뒷면에 노랗게 알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무당벌레 27존박이입니다. 그 다음 할미꽃을 제가 왜 그려놨냐면요. 여러분도 할미꽃 많이 보셨죠? 딱딱한 묘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할미꽃 뿌리입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제가 기억나는데 뭐죠 그게? 백두옹. 네? 백두옹. 네, 한약재에는 백두옹이라고 합니다. 백두옹을 그러니까 할미꽃 뿌리가 상당히 좋고요. 노래는 여러분들 논매이죠. 저도 논 무지무지게 했습니다. 98년 때 노래 들어가서 그냥 뭐 요즘에 올해도 노래 들어가서 논매했습니다. 노래 가서 신음이래도 남들이 8월달에 7월달에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독일 병정보다 더 추적한 놈이라고 말이죠. 독일 병정이라는 말씀 아시죠? 무슨 말인지. 독일 병정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추적한 놈은 생기고 가서 논매한다고. 그리고 뒤에 와 다른 지역에 보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저 왜 노를 내가 11,000원짜리 제수제 2공만 뿌리면 풀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하면서 돈 안 뱉다는 것은 안 배는 사람은 너무 농사를 잘 짓는 거고요. 저같이 못 짓는 사람은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경제축이 나왔죠. 여러분들 중경제축이 이제 보셨죠.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트럼 논에서 저도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12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저게 6골짜리 있고 8골짜리가 있습니다. 6골짜리는 4조씩이고 8골짜리는 8조씩인데요. 보통 6조씩인가 나오고 4조씩 나와서 왔다 갔다 2번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북한같이 생겼죠? 구절초 아닌가요? 네. 구절초요? 네, 구절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식물에서 가장 많이 드는 모기향의 원료, 뭔지 아세요? 모기향의 원조. 네, 저도 지금 얼른 또, 꽃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저 꽃 이름이 뭐죠? 근데 저기, 엄청,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신다니까 모르는 내용을 해왔는데요. 지금 정말 이따 하다 보면 기억이 나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단단히 진행되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맨 우측에 있는 거
요거요. 여러분 이거 뭔지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잘 안 들리는 크게. 고삼. 맞습니다. 고삼입니다. 고삼. 예, 백동하고 고삼만 여러분들 붕붕 끓여가지고 뿌려드립니다. 저도 계속 지금 차다가 뿌립니다. 제일 좋습니다. 고삼. 고삼 딱딱한 곳에 나옵니다. 제 방도 묘지 같은데 사부는 못 캐죠. 사부 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줄기를 잘라다가 놨다가 그 뿌엇꽃을 넣어서 뿌려주고 그럽니다. 줄기에도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백동하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뒤에 있으면 뽑아다가 넣으시고 했다가 꼭 이거를 다려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즘에 기상이변하고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지금 친환경 농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해, 매년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태풍, 그다음 폭염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제가 설명 굳이 안 해도 아실 텐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2024년도 농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예산을 줄입니다. 계속 물론 농업 예산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2.3%인가요? 3.4%밖에 안 돼요. 최소한 4.9%까지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해도요. 시간도 안 해줍니다. 우리 김남기 기자님과 여러분들도 아마 농업예산에서 많이 했지만요. 농업예산 4.5% 중에 친환경 예산 한 10%만 해줘도 되거든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어떻게 때려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런 비준이 많았죠. 한미 FTA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서 지난번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 같이 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목소리가 우리가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됩니다. 농업 전체의 목소리가 중요한 말이요. 여러분들 친환경 농업인들이 경기도에 가서 목소리 내자. 또 시군에 가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같이 목소리 내주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셔야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은 어리시에 비해서 막말로 대한의 숫자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돼서 시군이라든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서 조금 0.01%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모든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행위할 때 같이 참석해서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친환경 농업 연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농업인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경기도 초등학교 학교 급수되는 거죠. 저도 98년도 친환경 농업 시작할 때는 팔로가 없어가지고 일반면허 팔고 일반면허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돈 못 받아서 자재도 가져오고 뛰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시작해서 2010년도부터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같이 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잘 짓게끔 해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요 근래에 목소리가 나왔죠. 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에게만 개혁을 하냐?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우리 김상기 의장님이 이라명 의장님이 아마 이런 목소리 때문에 한국 가서 우리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같은 목소리 내주고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인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경기도 학교급식 110만 명에게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지금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개가 똥 싸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개똥추락. 그죠? 개똥추락입니다. 개똥추락. 제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보다 좀 잘났고 더 발만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건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또 개똥추락이라고 얘기해버리죠. 저도 많이 씁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얘기할 때
이런 개똥 철학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뭐 철학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똥 철학인 건데 개똥 철학이라는 말씀을 뒤돌이 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충격받고 일 안 나갑니다. 열심히 밥 매는데 그런 말 하고 집에서 돈 달라고 할 때 돈 없어 뭐 사야 된다고 그 개똥 철학이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를 사 먹어야겠다. 그런데 그거 먹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개똥 철학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감해서 우리 철학을 신앙의 공감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철학하면 참 거대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뭐 철학 공부해본 적도 없습니다. 철학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인터넷이라든가 사전을 찾아보면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농사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내 철학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철학이라는 거. 내 의견을 바꾸지 않고 옆에 친구가 야 이거 뭐 어떻게 그럴 때 바꾸지 않는 겁니다. 고집시키게 가는 것이 내 철학이 된다. 그 온고질이고요. 소 고집 세죠. 그래서 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나귀에 소음 치는 거 이전이 있지만요. 이렇게 초같이 고집심 놈은 없죠. 제가 바로 자 그럼 마음에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문화를 찾아보면 철학, 신념, 가치 있는데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전에 인터넷 검색해보면 신념이라는 것이 한문을 믿을 진짜 생명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걸 실천하는 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런 신념을 갖고 꼭 농업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시는데도 그렇고 저같이 연구하고 시장 어디 가도 옷 사실 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거 신고 있다. 나는 항상 까만 것만 입으시고 있고 노란 것만 입으시고 있고 청년 시절에 하얀 양말만 신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거의 그런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환경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옆 사람이 얘기해도 남만한 와이프가 얘기해도 신념을 갖고 가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거죠. 친환경 공부의 가치. 한부는 강약과 시글시가 되죠. 일시다. 그리고 공적 가치가 있고 환경적 가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거죠. TV 나오는 이게 뭐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연제죠.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연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를 여러분들이 독수리 오연제처럼 지구를 지키려고 시작합니다.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에서 금이죠.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초벌이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거 처음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복돼지. 누가 돼지 사는 건 제일 좋아하죠. 금. 저도 올해 농사를 잘 못 지었지만 저희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거 한 마리 큰 걸 못 사줘도 한 장짜리 또 안 되지만 한두 원짜리 하나씩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줍니다. 그래야 또 올해 2023년에 같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우리 여사님들은 남편에게 이런 거 하나 사서 주면서 내년 농사 잘 지어보자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우시지만 올해 이게 핸드폰에 띄워만 생기면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내년 2023년에 더 열심히 잘합니다. 개똥철학이 아니라 아주 진정하게 친환경도 열심히 해주고 밥도 더 잘 내주시고 그럽니다. 금반지, 금돼지 꼭 하나씩 사주시기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근데 목소리 그렇게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계시면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약속해줬습니다. 사모님 왜 이렇게 하나 사주실 거 사달라고 그러세요? 네. 올해는 제가 용돈을 100만 원 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자, 우리 이런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집사람에게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친환경 농업이 우리나라에 뭐 아이콘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시금작인 것이 이런 게 없어요. 원주 생협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한잘림 아세요? 한잘림회가 대국에 물론 다른 단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생협 한잘림이 먼저 대동이겠죠. 그다음 이 우측 여기 이분 아세요? 이분 아시는 겁니다. 여기 포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보세요. 포천도 오신 분, 파주도 오신 분 흔들어 보세요. 파주.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거 맞추면 선물 드리려는데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원경선씨죠? 원경선씨. 풀무원 창시자. 그죠? 그죠? 원경선씨라고 이런다. 이분이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죠. 지금 사이가 포천에서 지금 농사 짓는 거 여러분 가보셨어요? 평화농장 들어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평화농장에 대한 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조금씩 집어보려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연구회, 그죠? 한국야가 또 있었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의 농업이 단체가 두 단체가 있죠.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가 있고 유기농협회가 있죠. 물론 유기농협회가 저도 유기농협회 초창기부터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요. 현재 농협회 두 분이 계십니다. 좌측에 계신 분들이 회장이에요. 강명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유기농협회 양주 출신이죠. 저분이 윤경환 씨 맞죠? 네, 윤경환 씨입니다. 유기농협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회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정말 저도 이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용법을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교육을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에게 아니라 우리 친환경 농업을 이미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 인증, 유통, 정책, 철학이라는 것 이용하고 교육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소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어떻게든지 남 모르게, 옆 사람 모르게 농약을 치고 인증받을 때 어떻게 받아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요. 철학 가치와 신념이 없는 소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받으시고 철학, 신념, 가치 이걸 확실히 갖고 친환경 농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가격 싼 거, 환경은 없고 그냥 안전도 없고 그냥 가격 싼 거만 삽니다. 웰컴도 그냥 친환경 어제 요새 뭐 정부 정책이 탄소 중립 감소도 많은데도 시장에 가서 고를 때는 잘 가격 낮은 것부터 잡습니다. 소비자 입으로는 친환경이라면서 손에는 가격 저렴한 거 잡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친환경 약간 육성법이 나와 있었죠. 법을 만들어 놓고 친환경 육성 정책입니다. 법률 내용을. 그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될까요? 잘못되는 거는 잘하도록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고요. 왜 나왔다? 왜 나왔냐?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예전부터 DT 프로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을 460까지 검사해가지고 나오면은 불합격, 취소, 허가 취소도 막만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육성정책이 아니라 관리감독만 있는데 항상 저도 그래서 불만입니다.
법률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놓고 왜 관리감독만 하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고 오시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런 관리감독을 해도 여러분들 의무를 행사했을 때 우리의 앞날이 더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치와 신념 없는 친환경 농업이 시작돼서는 안 되고 가치와 신념을 가지신 친환경 농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하려면 의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그 친환경 농업의 의무는 영농일치 잘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영농일치입니다. 제가 맨 대학에 영농일치 제가 신고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농일치 전되며 친환경 자재 공시된 것만 사용을 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범위가 넓어졌죠. 여러분들이 공무사회가 절대 영농일치 친환경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우리들이 교육하고 단체 행동할 때 나오셔야 여러분들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의무를 다하려면 회의도 내야 됩니다. 회의. 어느 단체도 간에 회의 없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농일치 잘 쓰시고요. 회의, 자동 회의 잘 내주시고요. 또 경기 신호위에는 시행하는 교육하고 단체 행동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놔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안 들려요? 잘 들리죠? 네. 저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다시 여기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우리 사모님 어디서 오셨어요? 시흥. 네, 시흥에서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흥에서도 아까 국가에서는 법률을 만들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기본계획, 5개의 계획이 분명히 그 시군들은 다 있습니다.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없는 데도 있겠죠. 없는 데는 여러분들이 가서 만들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한 해마다 친환경 농업 2차 5개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시군도 그걸 맞춰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고요. 정책, 지역 특성 추진,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시흥에서는 뭐가 좋다. 여주에서 뭐가 좋다. 이런 것을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유통하고 소비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농사 지는 건요, 소비하고 유통하는 것도 시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소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군에서 의무입니다.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시장 본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권리는 고위급 직불금이랑 다 받으셨죠? 직불금. 직불금 안 받으신 거 있으세요? 모르세요? 직불금. 우리 주례장님 받으셨죠? 네, 나왔습니다. 네. 저에서 직불금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1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540만 원 들어왔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와, 어쩌려까요? 우리 윤 대통령이 인사해준다 그러는데 하나도 인사 안 하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도 안 틀리고요. 여러분 공익지급용 꼭 못 찾아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도 여러분 다 들어왔을 거예요. 무농약, 유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이런 기억 이런 거는 메모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책장에다가 크게 말하는 것을 달려다가 직불금, 고육병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경기도 재배정료금 이런 거는 큰 달려있다 소리하다가요. 지금 아마 다음 달에 그 시정 받을 거예요. 아직 재배정료금, 친환경 재배정료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재배정료금은 경기도 예산을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100%. 친환경 직불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 직불금은 처음부터 생겼습니다. 재배장려금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인증받은 사람도 친환경 직불금을 네. 그거는 무료약은 3년, 무료약은 3년 전에 주고요. 유기농 직불금은 계속 영구적으로 주는데요. 유기 직불금의 절반이 줄어들죠. 3년 넘어가면, 아니 5년 넘어가면요. 5년까지는 그대로 주되 5년 넘어가면 그 금액의 50%를 더
닦아먹고 줘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 얼마 기간 코 묻은 놈 그걸 또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에는 재래장려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증서, 친환경 직불금액과 공익병 직급금은 그 토지대장에 있는 것만 토지대장이 아니 뭐죠? 네, 교육체 등록된 것만 주는데요. 재래장려금은 인증서, 여러분들이 땅을 지어도 그냥 허락 없이 짓고 뭐 그냥 짓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나빠요. 인증서만 제출하고는 그거에 대해서 과수는 150만원, 6일은 130만원, 불이용은 100얼마. 이건 기간이 없어요. 경기도 순서이니까. 이거 오늘 오신 분들 적어보시면요. 꼭 이게 그러니까 메모 꼭 해서다가 꼭 찾아줬어야 돼요. 신청 기한이 될 거예요. 다음 달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 신청하고 재래장려금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제출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주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저는 손해 안 나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달력에다가 꼭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자, 기본 조약은 빼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뭐 친환경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을 것 세 가지. 이 불이 나오네요. 합성 농약이죠. 합성 농약. 합성 농약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먼저 360까지 할 때는 얼마 없었지만요. 지금 460까지 검사하면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 피노폰이 아니고요. 이거 뭐 같아요? 가지나 도마도 오이 쓰셔야 되시는 분들. 거기 아니라 모든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착하라고 쑥쑥 성장 촉진됩니다. 저것이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절대 지배인 쓰셔. 먼저는 이게 농약 성분도 안 나오고요. 지금은 지배인 쓰시면 하루 자연으로 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인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배인 쓰시면 안 돼요. 다음 이게 비료죠. 화학비료. 화학비료는 물론 불효약에는 3분의 1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대대적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유학비료 이런 데게 다 공급해 주잖아요. 50%. 올해부터 유학비료가 12,000원가가 올라온다요.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 가시면 아마 일명의 예정에 가지면 50% 지원해달라고 가서 얘기할 겁니다. 올해 이거 대신 유학비료 쓰니까요. 절대 화학비료. 그다음 성장 촉진제. 토마토톤 쓰시면 안 됩니다. 화학비료 쓰시면 안 되고 성장 촉진제, 토마토톤 쓰시면 안 되죠. 토마토톤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주먹 꽉 치고요. 하루로 물어봐서 죽어도 난 여름에 토굴 병정이 되겠다. 밭은 내야겠다. 니가 뭐라고 말건 하겠다. 이런 신경으로다가 하늘이 봐. 여러분들 하늘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모르겠지.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낮에는 새가 보고요. 밤에는 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꼬리가 길으면 달릴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신경을 버리시고 이 세 가지 원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절대 안 되는 거를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다 됐죠? 자, 제가 영농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2년에 겁니다. 뒷이름이 요것이 먼저 친환경 마크가 받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친환경 영농일지는 아무나 쓰셔도 됩니다. 달력을 써도 되고요. 메모지에 써도 되고, 여러분 핸드폰에 쓰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쓰셔도 되고. 하나님 쓰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의무이도 나와있죠. 영농일지는 꼭 써야 된다고. 자, 이게 뒤에 볼지 보겠습니다. 7월 26일 날 제가 썼습니다. 제 360번지 1번지 들깨 물 200리터에 300ml 불나감 여기 불나감에 쏟았죠.
불나방. 이걸 삽입했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공시번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1-5-055. 미생물 파라핀 오일 유제 500ml 한 프레 메코라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라벨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게 영농일체 이걸 붙인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영농일체 이렇게 불나방 이런 걸 썼다는 걸 여러분에게 못 쓴다는 이유 할 필요가 없어요. 라벨 짜다가 영농일체 붙여놓고 별도로도 하는 소리가 있대요. 자, 이제 6월 14일 날 아까 똑같은 지번에다가 참깨 아주 심기 18줄 200개 3,600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물 200리터 살포를 해줬습니다. 또 물 600리터에다가 507번지 지번에다가 썼고요. 그 다음 바구탄을 그걸 제가 사용했습니다. 바구탄. 바구탄은 건 벼불밥이 이야기죠. 제가 써놨죠. 바구탄 2도 하나가 1리터니까 두 개에다가 살포하라. 벼 살충제용 물바구니 방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90번호가 여기 나있죠. 응샵이 도열이 이런 번호를 제가 여기 영문기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못 쓰더라도 대략은 써주셔야 돼요. 직원하고 뭐 품종이 뭐인데 어떻게 모델을 사용했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세요? 아니요.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3월 14일 날 감자를 심으려고, 그죠? 감자를 심으려고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450번지 제가 집어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니까 쓴 거니까, 그러면 자료에도 나왔는데, 아마 이건 자료에 덮여서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일반 농법이 있습니다. 일반 농법. 친환경 농법도 일반 농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농법은 어떻게 하냐? 원래 영농일지 2개를 써야 돼요. 2개. 일반 거하고 친환경 농법하고. 그래서 저는 쓰기 싫어가지고 이 뒷번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일반 재배 필지 75번지, 31번지, 394번지. 네. 또 우리 저희 섬이 391번지 입구에 화학비료 사용해서 23포를 수련했다고 적어놨습니다. 화학 맞춤 비료 23포를 수령했다 하는 것을 제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23포를 어디다 썼는지 수혜가 뭐 75번지에 제가 보면 3포, 31번지에 2포 이게 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포 다 썼다는 게 나타납니다. 자, 2022년 7월 2일 날 제가 차조박, 제가 김맥이 안 되죠. 차조박 김맥을 했습니다. 아침 낮에 무척 더웠다. 이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2022년 7월 내용입니다. 양파 4,654kg, 2,610kg, 우유는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6이냐, 모노약이냐. 6이 모노약이냐 표시해놨습니다. 올해 쫄까마게 봅니다, 이게. 많이 나오고, 작년도 이거에 양파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 한 17톤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면적에. 올해는 7톤밖에 안 나왔어요. 감자 3,700인데, 작년에 이거 3배 나왔습니다. 2021년도. 마늘 837kg, 450평에 837kg 나왔습니다. 무색이 하나 왔어요. 작년도 이거 거의 2배 정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어려운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인증센터에 이거 보고하죠. 올해 생산량이 너무나 이거는. 자, 3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뿌린 게 나와있죠. 이렇게. 이거 잘 여기 보시고요. 아, 이렇게 써야겠다는 걸 좀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62NK. 62NK가 24,000원이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40개 공백은 물 60년도에 모두 싹도 여러분 많이 쓰시죠? 모두 싹 안 쓰시는 분 있어요? 다 쓰시잖아요. 저도 모두 싹 하라고 쓰죠? 그런 걸 썼다는 걸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르도에 또 쓰죠, 보르도에. 다 인식이 써가지고, 솔로 아무리
BAK 유기관이 모두 쏴 청색 나베에서 이렇게 멀티파워볼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공업위원회는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거는 제가 이제 인증서를 언제 받았냐면 2003년도 10월 13일 날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창고반 다니다가 해서 이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요 앞전에 되게 2000년도 받은 것도 있는데요. 그 앞전에는 품질 인증이라고 받았죠. 품질 인증 그런 거. 어떻게 좀 그때 2003년도 되게 받고 올해 2023년도 22년도 받아놨습니다.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잠깐요. 무농약 인증서하고 또 유기농 인증서하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하고 이 친환경은 또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산자는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요. 유기 무농약. 옛날에 다른 거예요. 네, 옛날이요. 자, 이제 어두고 영농일지까지 쓰는 거는 여러분들 쓸 수 있으시겠죠? 영농일지 못 쓰시더라도 처음 쓰는 거예요. 쓰기 힘들면 라벨, 이건 잘 뜯어져요, 라벨. 뜯어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큰 대학 노트 이게 2,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그래, 검사하고, 내가 여기 있어, 봐. 내가 글씨는 잘못 썼지만, 네가 그거 똑바로 읽어봐, 이런데요, 검사원에게. 검사원들이 왔을 때 그거 보잖아요. 또 우리 경기 친환경 각 지역에서 산지 조사할 때, 산지 자주 보면 영농일지 갖고 나오셔야 되고요. 또 농산물 검사해가지고 영농일지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쓰셔놔야 돼요. 여러분 잘 쓰실 수 있죠? 네. 영농일지 안 쓰시려면 친환경 농업 안 하면 돼요. 제일 쉽습니다. 뭐든지 규정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주의에서 하여튼 그런 분이 없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 친환경 농업의 거의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친구계 보면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구독을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옆에 사람에게 좀 읽어보시고 이 친구계 보 리첼 카심 윌럼이 작성한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고 아마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보면 뭐 내용이 상당히 미국의 어느 도시에 처음에는 봄이 와서 새가 울고 개구리가 울고 이런 건데 점점 농산물도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청문회 보면 좀 가슴이 아프고 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안 보이셔도 좀 이거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이거를 맞추신 분은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친환경 농업들이 우러러서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고구마 같아요? 맞히신 분은, 손 들고 맞히신 분은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아니, 이게 제품이 지금 뭐냐고요? 네? 마요, 마. 마인가? 아닙니다. 땡. 소풀 아니에요? 네, 손 들고 맞춰도 돼요. 약혼이요. 네? 약혼이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맞추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럴 거예요. 제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아시는 분? 네? 없어요, 없어.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것이 아까 뭐 제가 말해드렸죠. 그러면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당근 아니에요? 당근? 소뿔이나 소뿔. 소뿔 맞췄는데. 소뿔. 소뿔. 아, 그래, 말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소뿔 속에다 뭘 넣어놨습니까? 소뿔 속에다 뭘 넣었습니까? 소똥을 넣습니다. 소똥을. 우리 여기 이희 박사님은 매월 연천에 김준권 씨 평화농가에 가시면 저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소불을 잘라. 저걸 예비제라고 하는데 예비제, 진복제. 소불에다가 가을에 소불에다가 암소 소똥을 넣어서 땅 속에 묻어놓다 그 다음 봄에 이걸 꺼내서 밭에다가 노래다가 살포를 해서 우리 말로는 예비제, 중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500번 염소뿔 예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뿔에다가 소똥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김준권 씨의 생명 역동 문법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생명 역동, 그러니까 이것이 상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해보고 해보세요. 저도 김준권 씨 농장에 가서 이걸 배워가지고 해봤습니다. 근데 효과는 이렇게 좀 가동이 되는데요. 아마 좋다고 하니까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겠죠. 최근에 수입원, 미입원 이상 해봐야 이런 것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비제를 만드는 이유는 힘들어가는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누들프 슈타이노 씨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들프 슈타이노 오슈티리아를 태어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신 슈타이노 박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아까 그 소뿔이에도 맞춰주시니까 우리 소뿔 맞춘 분에게 이거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우리 소뿔 맞추시면 이거 이따 드리겠습니다. 파주. 파주도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이분이 아까 강사님 잘 모르신 걸 맞췄었어요. 그 들국화처럼 생긴 게 제충국. 제충국 맞습니다. 제충국. 예. 제충국. 예. 아,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표시해야 되는데 제충국이었습니다. 필히 그 책을 드려야 됩니다. 네. 읽어보시고 옆사람에 주셔야 고 읽어보시고요. 제충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좀 쉬운 말로 무슨 꽃인지 제충국입니다. 그냥 제충국이요? 파리 모기약에 이 라벨 잘 보시면요. 파리 에프켈라 이게 뿌리었죠. 거기에 원료가 제충국입니다. 살충이 원료예요. 아마 여기 아까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많이 보니까 라벨을 잘 읽어보시면요. 원료가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충국, 그다음 파라핀유, 아까 닌진. 꽃 이름이 뭐냐고요? 네? 꽃 이름이 뭐냐고요? 제충국이에요. 이름 자체가 네, 자체가 제충국. 국화국자예요. 한문으로 제거할 때 제자에다가 그 우리 해충할 때 충에다가 국화국이라니까. 여기 생명이 역동문법이 되어 있으니까요. 소뿔, 암소뿔에다가 소똥을 닮아서 있는데 소똥뿔은 아니라 소변뿔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수정가루, 그다음 토풀, 카밀레, 쇠뜨기풀, 떡갈나무, 민들레, 지오름나무, 쇠뜨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비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한번 정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아, 저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자,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제가 그 멋있는 거, 이게 이쁜, 멋있는 그림, 피곤하시면서 꽃 같은 거 되는 거 좀 피곤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잘 저장을 한번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바는 제 주관적인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하는 방식이니까 저놈은 저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신념과 같이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 해주시라고 또 경기도 친환경 농업
연합회 회원으로서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꼭 영롱지를 써주시고 누가 뭐래도 우리 친환경 농업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도 말씀 여러분이 드리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 친환경 농업으로서도 행복한 우리 친환경 농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가을 마치네.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길지만 하나만 주면 네. 아까 그 공익형 직불금 네. 예. 직불제가 거대한 말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했죠. 예, 근데 제가 그거 3년 전부터 트라이를 했는데 그 기존에 실택이 없다고 받는 사람만 준다 해서 내가 이 제의를 했는데 금년에 아마 그게 변경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됩니까? 앞으로 그 모순이라도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그 치료업무 공익병 직불금 만들 때 저도 무효가 국민 대표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공무원들 융통성이 없습니다. 진짜더라고요. 네, 경기도는 농림부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에 가면 도에서 방침이 이렇습니다고 안 바꿔줘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받는 겁니다. 제 형제의 다혈질이거든요. 안 되는 건 요것부터 대매들은 거예요. 지금 너 죽으면 안 되고 대매들은 거예요. 물론 기존이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무슨 목소리가 커야지게요. 면사무소 가서 시청에 가서 농협에 가서 네네 이러면요. 됐죠? 되게 뭐가 돼. 쉽게 너 죽고 나가자고 대매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요. 여러분들 농업 되면서 그냥 고기만 시킬 게 아니라요. 두 눈을 크게 뜨고요. 담당자에게 이제 누구나 파버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덤벼들어야 돼요.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덤벼들어야 돼요. 농민들 우습게 알아야 시청이라도 도명하면요. 맞아요. 농민들 에이 그때 좀 누가 뭐랬지 개돼지 같다고요. 큰 높은 놈이 그렇게 생각해요. 더구나 농민도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제가 말 잘 들으십시오. 다혈질 해가지고 덤벼들어서 싸워서 지금 나중에 지는 거 뻔히 뒤에 꼬리 내지 말고요. 꼬리 그냥 갖춰놓고 앞에서 그냥 해놓으면 입도 다 뭐예요. 입으로 사고 저질러 놓고 나중에 나오는데 미안해 죄송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정부의 제공은 어려우니까 그때는 우리가 단체에 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제가 너무 강의 잘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색하니까 이거는 모두 강의를 같이 듣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